자,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문제는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력학 제1법칙은 물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자체는 창조 또는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졌는데, 일단은 연력학 제1법칙을 먼저 적어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W 더하기 델타요. 당연히 알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자, Q는 기체가 받은 열 에너지죠. 그 다음에 W는 기체가 한 일, 델타유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열 에너지가 기체가 한 일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래서 기체가 받은 열 에너지는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에너지나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바뀐다. 해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 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같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쪽의 에너지가 크거나 또는 이쪽의 에너지가 크거나 하지 않고 두 에너지는 같다 하는 것이 처음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랑 같다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수능이나 다른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요 문장이 등장하면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에서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별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2번은 내부 에너지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내부 에너지의 정의구나. 그래서 이 문장은 한번 읽고 또는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분자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치 에너지는 뭔가 하면은 분자나 원자가 이렇게 따로 있을 때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관계되는 에너지,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분자나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상기체는 기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부 에너지가 뭐만 남는가 하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운동 에너지만 남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쯤 지식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고, 만약에 분자 두 개가 원자 두 개가 분자를 이루고 있다면 서로 진동하는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가 빠지므로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하시고 이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진동 운동 에너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에서 얘는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얘 문장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가서 2번은 정답이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3번. 3번.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고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밑줄을 그시고요.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은 보통 엔트로피 또는 무질서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엔트로피는 가역, 비가역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역, 비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또는 가역, 비가역이 관련된 법칙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를 이용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자연현상은 가역 반응 또는 비가역 현상이겠죠. 가역 현상 또는 비가역 현상이겠죠. 당연하죠. 두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왜냐하면 가역이면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거나, 비가역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연력학 제2법칙의 첫 번째 문장. 모든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르게 한번 얘기하면, 따라서 모든 자연현상에서는 저절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저절로이다. 라고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모든 자연현상에서는 저절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석할 준비가 됐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현상을 한번 봅시다. 자,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해 가겠죠. 이건 저절로 발생하는 현상. 그 다음에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이동해 가지 않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는 저절로 열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위에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고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현상은 바로 비가역 현상이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추가로 하면 이것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는 건 맞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비가역 현상인데,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여기로 억지로 열을 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열을 억지로 보낼 수가 있는가 하면 일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보낼 수 있다. 이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저절로가 포인트예요. 저절로 열이 가고 저절로 열이 올 수는 없는데 억지로는 가능하다. 어떻게?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억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갈 수가 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예는 냉장고죠. 냉장고 안은 차가웠고 냉장고 주위는 따뜻한데 냉장고에서 열을 억지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냉장고 밖으로 열을 방출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의 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억지로 고온으로 열을 보내는 예는 냉장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이 법칙에 관해서 설명한 것은 비가역 현상이니까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연력학 제3법칙은 두 물체 A, B가 각각 물체 C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면 A, B도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4번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A, B가 각각 C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열적 평형에다 밑줄 그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열적 평형 상태는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도 C랑 온도가 같고 B도 C랑 온도가 같대요. 그래서 A도 C랑 온도가 같고 B도 C랑 온도가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B도 C랑 온도가 같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얘하고 얘가 온도가 같고 얘하고 얘가 온도가 같다면 둘도 온도가 같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그렇다면 당연히 A와 B도 온도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3법칙이 아니라 연력학 0법칙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3법칙이 아니라 제0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4번 문장은 연력학 0법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서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엔트로피란 입자계에 있어서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적고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때 뭐를 가지고 확인하는가 하면 엔트로피나 무질서도나 가역, 비가역이 문장 안에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고 연력학 제2법칙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